자, 오늘은 그 바운더리 레이어, 그러니까 이제 경계층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뭐 복잡하게 내용 전체를 다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처음에 내 생각에 이제 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은 부분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왜냐면 나도 이게 처음에 공부할 때 뭐 문제를 푸는 건 둘째치고 구체적으로 이게 뭘 말하는지가 좀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개념 위주로 설명하고 깊게 공부한 학생은 뭐 책에 예제나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걸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경계층이라는 게 유체각 처음 배울 때 뭘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이제 수업 때 학생들에게 내가 자주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튜브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비디오를 하나 찾았어요. 실제로 이게 수업 때도 쓰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기 이제 실린더가 있어요. 위에서 보는 거고, 기둥 같은 거죠, 그죠? 이게 색깔이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밝은 색일수록 뜨거운 온도고, 어두운 색일수록 낮은 온도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주변이 까만색인데 이게 이제 어떤 뭐 물이나 이런 유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를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요거를 실행하면은 자, 열 전달이 일어나겠죠, 그죠? 유동 형태에 맞춰서. 그래서 이 기둥이 뜨거우니까 제일 밝고 이제 빨간색에서 점점 파란색으로 되어가지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물이라고 합시다. 유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니까 그 따뜻해진 물들이 이제 따라서 흐르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번 복사해 봅시다. 음. 자,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자, 유체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죠, 그죠? 그때 예를 들어서 객체가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여기 동전 씁시다. 옛날에 만들어놨던 거. 음. 그래서 이게 이제 동전이 만약에 우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강처럼 이렇게 흐른다는 말이죠, 그죠? 강처럼 흐르는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눈을 가렸어요. 눈을 가리면은 이 뜨거운 이 실린더 기둥에서 이렇게 상류에서 내려오는 그 따뜻함을 여기서는 못 느끼겠죠, 그죠? 까만색이니까 온도가 여전히 차가워요. 여기에 있으나 물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 안에 있으면은 좀 더 작게 만들어서 요 안에 있으면은 따뜻하죠. 따뜻하면서 이 기둥에서 이제 뜨거운 기둥으로 열이 전달된 부분이 이제 흐르는 물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질 겁니다, 그죠? 여기서도 못 느껴요. 여기서도 못 느낍니다. 그냥 차가운 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냥 차가운 물이 흘러오는 거죠,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는 순간 따뜻한 느낌이 위에 상류에서부터 내려오겠죠, 그죠? 여기서도 느껴집니다, 그죠? 여기서도 느껴지고. 근데 요 밖에 나가면은 또 따뜻한 느낌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자, 여기 있으면은 여기 있으나 그냥 차가운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딱 가는 순간 이제 여기 보이듯이 이런 식으로 흐르니까 계속 흐르니까, 그죠? 음. 그래서 요 영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왜 짧고 여기가 기냐면은 유체가 당연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니까 유체가 데펴져도 흐르면서 같이 흘러가 버리죠, 그죠? 만약에 유동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퍼질 겁니다. 확산이겠죠, 열이. 근데 이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흐릅니다. 여기만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이 실린더가 뜨겁다는 거를 이제 눈을 가리고 있으면 모르겠죠. 여기 있으면 계속 차가운 물이 흘러오니까. 근데 딱 들어가는 순간 느껴지는 거죠.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앞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칩시다. 바람이 이제 불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 사람이 목욕탕을 갔다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샴푸하고 비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뒤를 따라 걸으면은 이게 이제 그 샴푸하고 비누 냄새가 나는 목욕탕 갔다 온 사람이라고 했을 때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바로 뒤에 있으면은 샴푸 냄새가 느껴지겠죠, 그죠? 근데 어느 순간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냥 바람이 이제 그대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그 샴푸 냄새는 게 안 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 경계선 바운더리가 생깁니다.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 요 물체에 흐르는 거에 대한 영향력을 느끼는 영역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제 어느 순간 벗어나게 되면은 그게 안 느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실린더로 가열된 유체가 흐르는데 이게 전체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유체가 흐르니까 그 안에 있으면 느껴지고 밖에 있으면 안 느껴지는 거죠. 그죠?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경계라 바운더리라 그러고, 그 바운더리가 이렇게 층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제 바운더리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운더리 레이어 안에 들어가면은 그 어떤 물체가 주는 영향력 안에, 유동의 영향력 안에 열이든 운동량이든 그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고, 밖에 나가면은 이제 안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운더리 레이어 밖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애매한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확실히 이 뒤에 있으면은 따뜻함도 느껴지고 아니면 뭐 여기 뭐 샴푸 냄새나 뭐 비누 냄새 같은 게 나면 그런 게 느껴질 거예요. 그죠? 근데 확실히 여기 있으면 아무것도 안 느껴지겠죠. 근데 애매하게 요쯤에 있으면은 뭔가 열이 따뜻함이 느껴지는 듯 안 느껴지는 듯. 예를 들어서 냄새라 그러면은 이게 디퓨저인데 그게 느껴지는 듯 안 느껴지는 듯. 그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확실히 애매해요. 그래서 이 경계라는 거는 명확한 선은 아니고 보통 이제 열역학 책이나 열전달 책에서 어떻게 규정하냐면은 1%, 그러니까 1%라고 하고 역으로 얘기하면 99%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유동 속도 같은 경우에 확실히 여 밖에 있으면 이 속도가 이제 10m/s로 온다고, 100m/s, 굉장히 빠르네. 초당 100m의 속도로 유동이 흐른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도 초당 100m, 여기 까만 데는 다 초당 100m겠죠,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안에 들어가면은 아마 이 기둥 때문에 막 난류가 생기고 뭐 와류가 생기면 속도가 좀 바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 경계를 어떻게 하냐면은 바깥 대비 내부에서 99%. 그러니까 뭐 99%의 선을 그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냄새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샴푸 냄새가 난다 했을 때 샴푸 냄새가 100이라고 칩시다. 여기는 샴푸 냄새가 안 나겠죠, 그죠? 그러면은 어느 순간 샴푸 냄새가 애매하게 나기 시작하다가 1%, 여기를 100이라고 쳤을 때 1%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1%를 보통 우리가 경계선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선 안에 들어가면은 경계층 안에 있다 그러고, 경계층 밖에 있으면은 경계층 밖에 있다, 바운드리 레이어 밖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유체역학 책에서 대부분 경계층 이제 열전달이나 경계층 이론 첫 번째 페이지를 펼치면 다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플레이트가 나옵니다. 보통 훨씬 얇게 표현되는데 이런 얇은 판이 나오고, 거기 이제 많이 봤을 거예요, 공부한 학생들. 거기 뭐가 나오냐면 이런 곡선이 나옵니다. 이런 곡선이 나오고 이런 속도장 나오고, 요거를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하면은 나라도 좀 이해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위쪽에서 이제 U 인피니티가 뭐냐면 이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균일하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플레이트가 있고 이 밑에도 똑같이 되지만 보통 이 밑에는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그냥 안 보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뭔가 요 위에를 봅니다. 요 평판 위에. 왜 요 평판 가지고 설명하냐면은 요렇게 이제 어떤 특정한 물체가 있을 때는 이걸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기 되게 힘든데,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 더 많이 보는 케이스죠. 경계층에서. 대부분 이런 오브젝트입니다. 근데 왜 이 플레이트로 가느냐? 이 플레이트로 해야지 수학적으로 모델링 하기가 제일 간단해요. 그게 설명하기가 쉽다는 거지. 근데 그게 오히려 아니 도대체 이 플레이트를 왜 하지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나같이 호기심 많은 학생들은 오히려 더 아니 왜 여기서 시작하는 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U 인피니티라는 속도로 바람이 뭐 100m로 이렇게 붑니다. 그러면은 나는 여기 있어도 어차피 그 바람이 100m고 신산마 100m고 100m고 100m겠죠. 그죠? 100m입니다. 여기 있어도 100m예요. 근데 이 이제 노슬립 바운더리 컨디션, 이제 벽면에서 유체가 만나게 되면은 이제 유체가 이렇게 드래기 되겠죠. 끌려가지고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면은 뭔가 요 밖에 있을 때보다 벽에 붙게 되면은 바람이 뭔가 늦어지거나 이런 게 느껴지겠죠. 그죠? 뭔가 이 벽의 영향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속도가 느려지는 거고, 아까 99%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보통 노슬립 바운더리 컨디션, 노슬립 바운더리 컨디션이 한국말로 뭐지? 아무튼 뭐 이 경계 조건으로 이 경계에 있으면은 속도가 거의 없어요, 바닥에서는. 근데 이제 벽에서 바람이 막 불 때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바람이 점점 빨라지겠죠. 그러다 이제 바깥에 오면은 여기 있으나 똑같은 겁니다. 벽의 영향력하고 상관없는 거죠. 근데 점점 나가기 시작하다가 이 바깥에 완전한 외부 유동의 속도의 99%에 도달하는 선을 라인으로 쭉 그리면은 요런 선이 생기는 거죠. 요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바운더리 레이어라고 그러고, 내가 바람의 속도라고 그랬죠. 그죠? 이제 바람의 운동량입니다. 바람의 운동량이 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구간 안쪽 99%의 라인으로 그린 쪽 안쪽을 뭐라고 하냐면은 모멘텀 바운더리 레이어라고 합니다. 모멘텀 바운더리 레이어. 그리고 요 모멘텀 바운더리 레이어 바깥으로 벗어나면은 요 선 다 그냥 100% 속도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모멘텀 바운더리 레이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한번 봅시다. 이거를 우리가 활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멘텀 바운더리 레이어에서 유튜브 보면 다양한 게 있는데, 이게 내가 알기로 아마 MIT에서 찍은 비디오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옛날에 새로 올렸네. 자,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날개입니다. 그죠?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그죠? 그냥 똑같은 속도로 지나갑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바운더리 레이어인 거예요.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요 안쪽으로 내가 들어오는 순간 이 날개의 영향력이 느껴지는 거죠. 그죠? 여기서 좀 뭐 밀리긴 하지만 속도장은 거의 스트림라인을 따라서 도랑 동일합니다. 요
유선을 따라서 흐르는 방향을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뭐 밀리는 거는 뭐 안 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요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제 내가 이 물체의 영향력이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 바운더리 레이어를 그리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유체역학에서의 바운더리 레이어는 이런 거고, 내가 아까 만들어 놓은 자료가 어디였지? 바운더리 레이어는 이런 거고, 열전달에서도 바운더리 레이어가 있어요. 열전달에, 이것도 사실은 열전달에서의 바운더리 레이어죠. 이 색깔로 보여지는 게 더멀 바운더리 레이어고, 모멘텀이 영향받는 부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유체를 예를 들어서 뭐 머큐리 수온이나 이렇게 열전도율이 좋은 걸 쓰면은 열이 훨씬 더 멀리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더멀 바운더리 레이어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를 일단 붙여주면은, 이것도 이제 열전달 책에서 여러분들 많이 볼 텐데, 자, 이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자, 아까 500원짜리가 어디 갔지? 여기. 자, 이 경우에는 이제 더멀 바운더리 레이어라고 열 경계층입니다. 뭐냐면 이제 유동보다는, 자, 여기 있을 때 바람도 불지만 온도가 예를 들어서 이제 100도라고 칩시다. 그리고 100도? 0도시의 차가운 바람, 0도시, 그치, 0도시의 차가운 바람이고 이 벽의 온도가 100도라고 칩시다. 100도. 그러면 내가 이 벽 근처에 있으면은 100도니까 따뜻하겠죠, 그죠? 그죠? 근데 여기 있으면은 0도의 차가운 바람일 겁니다. 여기 바깥에 있어도, 요 경계층 바깥에 있어도 이제 0도시의 차가운 바람일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벽에 가까이 가기 시작하면서 벽의 따뜻함이 이 유동으로 전달돼서 느껴지기 시작하겠죠. 물론 바람에서 계속 휩쓸려서 이렇게 가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게 느껴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밖에 바람이 예를 들어서 0도고 이 벽이 100도라 그러면은 100도에서 벽에서 멀어질수록 99도, 98도, 97도 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1도가 되는 선이 있을 겁니다. 99%겠죠. 그죠? 1도가 되는 선을 따라서 쭉 그리면은 이렇게 바운더리 레이어 경계층이 그려지고, 그죠? 거길 벗어나면 그냥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온도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 경계선을 따라 그리는 거. 그 안에 들어가면 여기 따뜻하죠. 이제 벽에 붙을수록 더 따뜻해지고. 자,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더멀 바운더리 레이어가 이렇게 실린더나 아니면은 비행기나 자동차나 이런 데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운더리 레이어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창을 닫아버렸나? 잠시만요. 이런 거 있죠. 그죠? 자동차의 공기역학 이런 거 볼 때. 자, 이 스트림라인하고 이걸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공기 저항이죠. 그죠? 공기 저항, 드래그입니다. 공기 저항이 심하면은 바람을 막 자전거 탈 때 맞바람 맞으면서 하면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차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효율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연기 같은 걸로 스트림라인 이렇게 박리가 일어나고 이러면 이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는 건데,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에어다이나믹을 할 때 이 바운더리 레이어를 많이 활용합니다. 자,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일 텐데, 일단 이제 모멘텀 바운더리 레이어에서는 이 유체역학에서 이제 대부분 배우는 내용이죠. 여기서 유체의 시어 스트레스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요거죠. 이렇게 표현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점도입니다. 그러니까 끈적끈적할수록 당연히 아까 같은 유체가 끈적끈적할수록 저항이 많이 느껴지죠. 자전거를 바람을 맞으면서 타는 거랑 물속에 들어가서 하면 물이 점도가 높으니까 훨씬 더 저항이 당연히 세겠죠.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 점도가 커질수록 이 스트레스, 면적을 곱하면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력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이 스트레스가 뭐에 또 커지냐면은 요 라운드 U가 뭐냐면 속도의 변화량이고, 라운드 Y가 뭐냐면은 요 판에서부터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변할 때 속도가 변하는 거 뭐냐면 이 속도의 기울기입니다. 속도의 기울기가 급하면 급할수록 이 저항력이 세지고, 속도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저항력이 약해져요. 이해됩니까? 속도의 기울기가 급하면은 이 바운더리 레이어가 얇겠죠, 그죠? 기울기가 급하니까 더 빨리 이렇게 99%로 도달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완만하면은 천천히 가겠죠, 그죠? 그거랑 상관이 없겠다. 어쨌든 어쨌든 이 시어 레이트라 그러는데, 이 속도의 변화량, 속도가 아니라 속도의 변화량이
요 이제 이 스트레스 힘하고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이 플레이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원이나 이런 경우는 이거를 이제 속도의 변화량을 매번마다 접근하기 힘든데, 이 플레이트 경우는 수학적으로 요 곡선 같은 경우 뒤에 이제 여러분들 뭐 블라우시스 모델링인가 그걸로 이제 배우는데, 좀 어렵긴 어려운데 다른 거에 비하면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책들이 보통 이 플레이트로 이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체역학에서는 이 벽에 걸리는 항력을 이제 속도하고 이 변화량 가지고 점도 가지고 설명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일로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유체역 책에서 많이 볼 텐데, 이런 식으로 모양에 따른 드랙 코에피션트 저항 계수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주고 그 저항 계수하고 유동 속도를 가지고, 여기도 나오네요, 그죠? 여기도 이제 모양에 따라서 이제 저항 계수들이 나오는데, 요 모양에 따른 저항 계수하고 유동 계수하고 레이놀즈 숫자를 쓰든가 아무튼 그렇게 하면은 걸리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론들을 설명하려면은 당연히 이 플레이트 제일 간단한 데서의 경계층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열전달에서 이 더멀 바운더리 레이어는 왜 설명되냐면은, 더멀 바운더리 레이어는 이제 대류 열전달은 이제 그 컨벡션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 H 값이 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온도 차하고 이제 대류 열전달 계수를 곱하는데, 보통 대류 열전달 계수를 누셀트 넘버라는 걸 써요. 이 누셀트 넘버를 유도해 낼 때 이 온도 프로파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찬가지로 누셀트 넘버가 아까 내가 보여준 대로 봅시다. 음, 뭐 이렇게 레이놀즈 수, 난류나 침류나에 따라서 달라지고 오브젝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수업이나 교과서에서 공부를 하는 게 맞고, 보통 레이놀즈 수만 하나 보다. 내가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초적인 거를 혼자 이해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책을 보고도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이제 기본적인 걸 이해해서 스스로 책을 보고도 공부할 수 있는 데까지 보내주는 거는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대부분 학생들이 뒤에 뭐 문제는 뭐 예제 보고 따라 풀면 되니까 풀던데, 이 경계층이라는 게 99%고 이 선이라는 게 뭔지를 대부분 이해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다시 얘기하지만 똑똑한 학생들은 잘해요. 이제 그런 학생들은 이 비디오 볼 필요도 없겠죠. 근데 나도 그랬었고, 대부분 학생들이 이 그려지는 선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아까 이제 샴푸부터 해가지고 요 안에 있을 때는 느껴지고 밖에 있을 때 모르겠죠. 그죠? 이런 개념으로 한번 설명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모멘텀에서는 그게 드래그 항력하고 연결되고, 열전달에서는 이제 누셀트 넘버하고 모양에 따른 열전달, 대류 열전달 개수로 느껴진다. 이제 이렇게 쓰일 수 있다.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그런 거 계산할 때 쓰이는 법칙이 뭐냐면은 보존 법칙입니다. 연력학 제일 법칙이에요. 유체역학에서는 운동량 보존으로 이제 이런 드래그하고 이런 걸 계산하게 되고, 열전달에서는 이제 에너지 보존으로. 그러니까 이 실린더가 잃어버리는 에너지는 이 유동을 타고 색깔이 바뀐 부분이 다 따뜻해진 유체죠, 그죠? 이 따뜻해진 유체들의 전체 에너지 합하고 같겠죠. 그러려면 이 따뜻해진 유체들이 흐르면서 가져간 에너지는 일단 이 최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바운더리 레이어, 이 경계층이 어디까지인 거고, 그 경계층 안에 최적을 적분해가지고 에너지를 계산하면은 실린더가 잃은 거랑 유체가 가져간 에너지랑 같아진다. 뭐 이런 쪽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계층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샴푸 얘기했듯이 영향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거를 99% 선으로 그린 경계선, 그게 바운더리 레이어, 이제 경계층이라는 거고, 거기서 그 다음부터는 아마 스스로 책을 보고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 이제 교수님들이 설명하는 걸 듣는다 그래도 아마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론에 연결되는 거니까. 또 뭐가 있지? 그죠? 아무튼 기억해야 될 부분은, 영향력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안과 밖을 구분하는 선, 그게
바운드리 레이어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바운드리 레이어 이제 열전달이나 유체에서 바운드리 레이어 좀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 보고 좀 한번 보고 오라고 얘기할 생각이에요. 한번 보고 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론 유도해 나가면은 할 것 같아요. 지금 설명하니까 별게 아니네. 난 옛날에 왜 이렇게 이야기 어려웠지? 근데 웃긴 게 이해는 못했는데 문제는 또 막 풀었던 것 같아. 참 이상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문제를 풀고 안 풀고 이런 것보다는 그 물리적 개념, 그거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비디오도 여기까지.